자, 그래서 오늘 원순열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말 그대로 원타겟 테이블 같은 곳에 배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할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순열의 공식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n팩 나누기 n.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분시키면 n-1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탄생하는지 보자. 자, 만약에 한 명은 너무 그렇고 두 명. 자, 원타겟 테이블이 있는데 부모 두 명이 원타겟 테이블에 앉을 거야. 마주보고. 그러면 여기에 뭐 아빠가 앉고 여기 엄마가 앉는다. 그러면 여기 아빠가 앉고 여기 엄마가 앉는다. 자,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다는 거지. 근데 원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돌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보는 시점을 어디서 볼 건지 아무 데서나 봐도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하고는 어때? 똑같은 거야.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얘하고는 서로 마주보고만 앉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걸로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경우에서 이건 경우에서 결국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왜 한 가지가 나오냐면 두 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2팩. 그러니까 즉 이 원순을 할 때는 원래 분자에는 원래 그냥 원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몇 명을 나열하느냐 하는 팩토리얼을 써주는 거야. 근데 이게 꼭 팩토리얼이 아닐 수도 있어. 나중에 이 원리를 내가 설명하는 이유가 니네 아직 문제를 풀다 보면 몇 명 중에 몇 명을 골라가지고 막 여기다가 또 안 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자에는 뭐가 온다? 그냥 이거 원 생각 안 하고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두 명이니까 2팩. 그런데 똑같은 게 두 개지. 그래서 경우를 2로 나눈 거야. 그래서 결국엔 얘는 한 가지라고 보는 거야.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공식이 나오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보면 세 명 부모, 자식 이 세 명 있다. 그럼 만약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하나 앉는 게 있고 또 뭐 있냐? 어떻게 앉을까? 그러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여기다가 뭐 네모, 네모라면 이쪽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쪽에 세모. 이거 할게. 뭐 있나? 얘네 둘밖에 없어. 이건 하나만 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걸 만약에 다른 걸 만들고 싶다? 다른 거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네모를 했어.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동그라미, 세모를 했다. 이 뭐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뭐야? 뭐랑 똑같냐? 두 번째 어떨까? 세모 같지 않아요? 네. 동그라미 옆에 네모. 얘랑 똑같지. 얘랑 똑같은 거야. 돌려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봐, 이거 돌리는 거랑 똑같지. 그지? 그럼 다른 거 만든다고 치고 이걸 또 바꿔. 여기 세모, 여기 동그라미 해봐. 그럼 이거는 뭐야? 얘랑 똑같아. 세모, 동그라미, 네모지? 세모, 동그라미, 네모. 그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그려놓고 이거랑 다른 거 만든다고 해갖고 해봐도 이거랑 똑같은 거밖에 안 나오지. 그지? 결과적으로는 얘는 세 명이서 둘러앉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지 지금. 그지?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라고? 원래 세 명이잖아. 그러면 네 앉고 싶은데 앉아. 3팩 해놓고 어차피 하나마다 같은 게 세 개 나올 거라는 의미에서 이 3을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2팩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공식이 뭐라고? 원래 내가 여기다 앉히려는 사람 수 n팩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그만큼 생겨요. 그 n개만큼. 그래서 n으로 나눠서 결과적으로는 n-1 팩토리얼이 나온다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탄생한 거야. 알겠어? 원리를 알고 하라고. 그래서 꼭 이것만 쓰는 게 아니야. 꼭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원순에는 이걸 쓰는 건데 변형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리를 알으라고. 위에다가는 뭐 쓴다고? 요거 나열하는 경우에서 쓰고 그거 개수만큼 요 사람들 개수만큼 나눠줘.
그러면 이게 나와. 알았어? 자, 일단 기본 원순열은 이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참고해갖고 뭐가, 다각형의 둘레, 배열한 순열의 수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뒤에 문제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일단 필수예제 1번에 보면, 뭐, 1번은, 8명이 원택에 둘러앉는 거니까 7팩을 하면 되고, 뭐, 서로 이웃, 몇 평형끼리 뭐 서로 이웃한다? 그러면 그거 다 묶어가지고 한 명으로 보는 거 알지? 응. 그거 하되, 지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꼭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 4번 같은 거 이제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근데 아까 이미 한 거야. A와 B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놓고 나머지 6명을 안 친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자, 원수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뭔가를 몇 명 안 친다. 그때는 처음 안 치는 거기 때문에 원순열을 쓰는 게 맞아. 그런데 누군가가 일단 원탁에 앉아있고, 나머지가 추가가 돼서 앉을 때는, 그때는 절대 원순열을 쓰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미 누가 앉아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아? 돌아가질 않는단 말이야. 이미 앉아버리면. 그래서 항상 원순열 문제는 누군가를 먼저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앉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거에는 원순열을 쓰는 게 아니야. 일반적인 그냥 팩토리얼 같은 걸 쓰는 거야. 여기서 처음 앉히는 놈만 원순열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4번도 A, B가 서로 마주보고 앉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명이 이제 둘러 앉는 건데 아까 제일 처음 했잖아. 원탁이 있는데 둘이 그냥 처음에 원탁에 앉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 A, B가 앉거나 A, B가 앉거나. 그지? 아까 부모 앉는 거 해봤지. 근데 결국엔 2팩 나누기 2가 결국엔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 처음에 A, B가 앉는 거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고 A, B 아무거나 써놓으면 돼. 그런데 얘네가 앉고 나서 나머지 6명이 그 사이에 껴앉는 거는 이건 원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거기에 6팩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처음 앉는 것만 원순열로 처리를 해라. 알겠지? 그게 원순이 되게 중요한 거야. 넘겨봐. 그 다음 원순열을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이건 쉬워. 이건 해보면 되고. 필수제 3번. 이게 아까 거기 나왔던 다각형 순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많이 니네가 보게 될 건데, 잘 들어. 다각형 순열. 이해만 하면 되게 쉬운데,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 다각형 순열도, 공식을 미리 알고 들어가 보자. 왼쪽에 공략 포인트 있지? 필수제 3번이라고 써있는 거 밑에 공략 포인트 있지? 원탁이 아닌 여러가지 모양의 탁자에 둘러있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고 거기엔 뭐라고 돼 있냐면 원순열의 수. 그러니까 일단은 원탁이 아니지만 돌아가는 거야 얘도.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해갖고 돌아가. 그래서 일단은 원순열을 처리를 하되 귀지되는 자리의 개수라는 걸 곱하라고 돼 있거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얘기야. 지금 거기 그 예제 같은 거 보면 정사각형의 테이블이 있어. 그래서 여기 8명을 지금 안 쓸 건데, 8명 안 쓴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거냐면, 이게 원이었다면 그냥 7팩이지, 8명이니까. 그지? 7팩으로 일단은 해놓고 원순의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 여기다가 뭔가 곱해줘야 돼. 그 곱하는 게 뭐냐면, 원이 아니니까. 이거는 달라지는 게 조금 있어. 뭐가 달라지냐면, 봐봐.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번호를 붙였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 원순열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하나 안 친 거 중에 1, 2, 3, 4, 5, 6, 7, 8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처음 있다고 생각하면 요거랑 요 상태에서 요 놈을 요쪽으로 그러니까 싹 한 칸씩만 옆으로 잘 딱 옮겨 다. 싹. 그럼 어떻게 돼? 1, 2, 3, 4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1, 2 이렇게 있던 거랑 1, 2 있는 거랑 어때? 완전히 다른 놈이지 이거는. 그지? 1, 2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돌려버리니까 1, 2가 둘이 따로 떨어졌지. 다른 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하나의 어떤 1, 2, 3, 4, 5, 6, 7, 8이라는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1, 2, 3, 4, 5, 6, 7, 8의 순서지만 다른 게 나와버린다는 거지. 돌려버리니까. 그지? 근데 이걸 다시 돌리면 어떻게 돼?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돌리면. 그럼 이때는 1, 2, 3, 4 이렇게 되지. 이거는 어때? 처음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1, 2, 3, 4, 5, 6, 7, 8이라는 하나의 경우에 놓고 보면 이 각진 것 때문에 딸깍 돌려버리면 다른 게 하나 더 나오지.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1, 2, 3, 4, 5, 6, 7, 8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다시 돌려봤자 이제는 의미 없어. 달라지는 거 없어. 즉 1, 2, 3, 4, 5, 6, 7, 8이라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게 두 가지씩 존재하지. 그지?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수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써놓고 돌려봤을 때 달라지는 개수가 쭉 나와. 돌릴 때마다 달라지면 그 개수만큼을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지금은 돌려봤자 달라지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이렇게 1, 2, 3, 4 있는 거랑 1, 2 이렇게 있는 거랑 그지? 다르게 돌려봤자 백날 달라지는 거 없어. 그래서 그 개수만큼 곱해주는 거야. 이 개수를 찾는 게 니네가 할 일이야. 어렵지 않아. 되게 쉬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건 지금 다 풀어버려도 돼. 밑에 3-1 봐봐. 3-1은 정삼각형이고 앞에 3개씩 있어. 그럼 거기에 1, 2, 3, 1, 4, 5, 6 이렇게 쭉 써놨다고 생각해봐. 좀 전처럼. 그래 놓고 돌려 이렇게 한 가지. 그러면 일단은 9개니까 원순열로 처리해서 8팩 해놓고 그 대신에 달라지는 게 몇 개 생겨? 3개 생기지 얘는. 그지? 이건 3칸이잖아. 그럼 1, 2, 3 이렇게 쭉 써놓고 보면 니네가 씩 돌려봐. 한 번 돌리면 달라지고 또 돌려도 달라져. 근데 세 번째 돌렸을 때 다시 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달라지는 게 3가지밖에 안 생겨. 그럼 여기서 3 곱해주는 거야. 뭐 하는 건지 알겠어? 3-2는 답이 뭐야? 뭐라고 쓰면 돼? 10개야.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써야 돼? 식이 9팩 곱하기 2. 그게 끝이라고. 알았어? 자, 그럼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려면 3-3을 풀어보면 되지. 3-3은 조금 다르게 생겼지? 뭐 똑같아 어차피. 일단 몇 팩 써? 원순을 처리하라고 9팩! 원순을 처리하라고 9팩 써놓고 곱하기 얘는 1, 2, 3, 4 쭉 써놓고 보면 달라지는 게 몇 개 생길까? 5개 생기지. 9팩 곱하기 5야. 알겠어? 넘어가.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그래도 재밌죠. 중복순열부터는 잘 들어야 돼. 중복순열은 이미 우리가 P하고 C 할 때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그런 거 좀 해봤지. 그거야 사실. 함수의 개수가 딱 중복순열이거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순열이라는 건 배웠지. P, NP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지. 나열까지 하는 게 P였어. 그지? 그래서 순서가 있는 열이라고 해서 순열이라고 부른 거고, 중복순열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R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일단 N-PyR이라고 쓰는데, 이 기호를 안 쓰는 책 교과서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뭐 굳이 이 기호까지를 알 필요는 꼭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 돼. 공식은 일단 n의 r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예를 보자. 두 개의 숫자 1, 2가 있다.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여 숫자는 두 개밖에 없는데 세 개를 뽑아가지고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겠대. 그러면 이거는 뭐 중학교 때 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박스 3개 만들어. 세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야, 숫자가 두 개밖에 없어.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두 가지.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중복 허락한다고 했잖아. 또 1, 2 아무거나 올 수 있지. 여기는. 그래서 2에 세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함수의 개수거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줄 건데 자 봐봐. 이게 그리고 n의 r승이라고 이렇게 n의 r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n개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나열하는 걸 n의 r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게 풀다 보면 엄청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글을 읽다 보면 r의 n제곱인지 n의 r제곱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 자,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초보자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쉽네 그러고 막 풀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문제를 딱 읽고 갑자기 멘붕이 탁 오면서 이게 n의 r제곱인가? r의 n제곱인가 하는 때가 생기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일단 문제 봐봐. 필수 4번.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세 학의 학급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 한 명도 배정되지 않는 반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해놨고, 이거는 5의 3승일까, 3의 5승일까? 혼자 머릿속으로 일단 생각해봐. 그리고 하다 보면 가끔씩 거꾸로 하는 경우가 생겨. 알겠어? 자, 그래서, 다 맞았어? 머릿속에 생각한 게? 솔직히 양심적으로 다게 틀렸다. 나는 5의 3승으로 했다. 손들어. 맞죠? 이렇게 양심이 없네. 용수, 3의 5승으로 바로 했어? 윤선이도? 아니요. 이게 왜 손 안 들어, 이씨. 거꾸로 한 놈 있다고 꼭, 자. 함수처럼 생각해서. 자, 니네 봐봐. 일단 이거부터 보여줄게. 1학년 때 배웠던 거지. 함수. 1, 2, 3, 4, 뭐, 이렇게 있고, A, B, C. 이쪽이 X고, 이쪽이 Y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 함수를, 개수를 구해라.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했냐면, 이거 경우의 수거든, 사실. 어떻게 했냐면, 자, 그냥 하는 거야, 경우의 수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동시에, 곱하기, 동시에니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4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다 동시라니까 곱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3의 4제곱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함수는 무조건 y의 x제곱이라고. 공식이. y의 개수에 x의 개수 승. 똑같잖아. 3개하고 4개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함수 생각하면 이 공식을 y의 x제곱이라고 외워. 알았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외워놨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함수로 만들어갖고 그게 함수가 가능해지는 게 무조건 답이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지금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 학교에 배정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봐. 1, 2, 3, 4, 5 5명 있고 A, B, C 3개 학급이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도 A, B, C를 써놓고 보는 거야. 봐. 5명의 학생이 3개의 학급에 가야 돼. 그러면 뭐 아무거나 막 해봐. 얘 여기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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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쪽으로 해봐. 얘 여기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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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이렇게 해. 해놓고 봐. 이렇게가 함수가 되는가? 이렇게가 함수가 되는가? 함수라는 건 뭐야? X에서 무조건 화살표가 하나가 나와야 되고 안 나오는 놈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게 함수야. 그지? 이 놈은 함수가 돼 안 돼? 이렇게 가는 건. 되지? X에서 전부 함수 하나, 작대기 하나 나왔지? 그지? 근데 이 놈은 뭐 3개도 있고 막 그러지?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 안 되고 이게 함수가 돼. 함수가 됐지? 그럼 y x승이라고 그랬지?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틀려. 즉 안 헷갈리면 상관없는데 헷갈리는 경우에 자기가 확인해보고 싶을 땐 이렇게 해서 확인을 꼭 해보면 된다고. 알겠어? 네. 이런 건 책에 나오는 거 아니야. 나도 엄청 많이 틀리다가 찾아낸 거야. 헷갈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거에 이것은인가 이것은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러면 함수가 되는 쪽으로 만들면 된다. 알았어? 자, 2번. 얘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다 나올 텐데, 학교 시험에도 물론 나오고. 투표하는데 기명과 무기명이 있어. 미리 알아도. 기명은 중복순을 쓰는 거고, 무기명은 중복 조합 쓰는 거야. 뒤에서 배우는. 상호. 1중 오면 뭐 하냐? 서서 들어. 너 그렇게 앉아갖고 있다가 계속 아무것도 뭔 소리인지 몰라. 서. 그래서 그리고 파카 벗어. 따뜻하게 앉아갖고는 야, 너 이거 좀 당겨. 이게 틀어지잖아. 이상호,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못 들었지? 들으냐고. 윤선이 뭐라 그랬어? 기명은 중복 순열로 쓰는 거고 무기명은 중복 조합으로 하는 거라고. 뒤에 중복 조합까지 다 배우고 나면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여기 기명이 나왔다고. 뭐냐면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한다라고 했고, 기명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누구를 뽑는지 아는 거야. 기명. 이미 아는 거라고, 이름을. 그리고 무기명은 누가 누굴 뽑았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얘가 몇 표를 얻었는지 알 수 있어. 그게 무기명이야. 투표할 때. 알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중복순회에서는 기명이 나온다. 누가 누굴 뽑았는지 알아. 그래서 이거 아까 그거 함수처럼 하면 돼. 2명 해놓고 이쪽에 3개 해놓고 함수 이쪽으로도 그려보고 반대쪽으로도 그려보고. 그래갖고 함수처럼 되는 놈이 답이야. 알았어? 궁금하면 자기가 직접 한번 그려서 해봐. 헷갈리면. 자, 이럴 것들은 그냥 쭉 하다 보면 될 텐데 4-4번 봐봐. 항상 맨 마지막 게 제일 어려운데, 이 깃발 문제가 또 무지하게 나와요. 깃발을 들어올리는 게 중복순회에서 엄청 단거로 나오는 놈 중에 하나인데, 깃발 문제는 한글에 정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깃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딱 몇 번 들어 올려서 뭘 만든다 라고 나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몇 번 이상 몇 번 이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형태로 문제가 나왔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깃발 색깔은 2가지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2의 몇 제곱으로만 간다는 얘기야. 자, 파란하고 빨간색 깃발이 있어. 얘를 한 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2가지밖에 없지. 얘를 들어 올리거나 얘를 들어 올리거나. 그지? 그래서 얘는 2의 1제곱이야. 한 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그런데 한 번 이상 5번 이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야? 2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돼. 그럼 뭐야 이거는? 얘 들어 올렸다. 얘 2번, 얘 2번, 또 얘 한 번, 얘 한 번, 또는 얘 한 번, 얘 한 번. 몇 가지야? 4가지 나와. 뭔 얘기인지 알아? 응. 얘 2번 할 수도 있고, 얘 2번 할 수도 있고, 얘 먼저 하고, 얘 할 수도 있지만, 얘 하고, 얘 할 수도 있잖아. 4가지 나온다고, 그냥 세봐도. 이게 뭐냐면 사실상 2의 제곱이라고. 알았어? 깃발이 2가지면, 이 밑이 무조건 뭐다? 2야. 근데 이게 동시에 하는 거 아니지. 이건 한 번 들어 올린 거, 이거 2번 들어 올린 거 다 따로따로 할 거잖아. 이거 다 뭐 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이 5제곱까지 더하라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거를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는 또 그냥 이 깃발을 뭐 한 3개 주고 이거를 뭐 3번 들어올려서 만들 수 있는 경우에 그 신호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딸랑 하나야. 뭐야? 3의 세제곱. 끝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들어올리는지를 니네가 문제를 잘 읽고 판단해야 돼. 어떤 건 이상, 이하 막 이렇게 주고 어떤 건 딱 정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알았어? 그거에 헷갈리면 안 돼. 넘겨. 그 다음에 중복수는 자연수의 개수. 이게 자연수의 개수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그 박스 쳐놓고 그냥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 뭐 이 꼭 파이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하면 되는데 조심만 하면 돼. 조심만. 자, 예를 들어서 1번 0, 1, 2, 3, 4 5개 숫자가 있는데 중요한 건 0이 항상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럼 박스를 4개 쳐. 그래놓고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내가 쓰면 돼. 그리고 어차피 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면 되고. 0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 허락한다고 했어. 문제에서 항상 중복을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 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몇 가지 올 수 있어? 숫자가 5개가 있지만 4개. 0이 올 수 없지.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지? 여기 4개 올 수 있어. 샀어. 그 다음부터는 5개. 무조건 5개지. 중복 허락한다며. 0 올 수 있으니까. 다 5개지. 그러면 이거지. 딱 보면 돼. 거기 그 파이 써갖고 해놨는데 필요 없어. 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 자연수는 네모칸 쳐갖고 그냥 해봐라. 밑에 거는 본인 능력껏 한번 해봐. 별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냐. 자, 필수지 6번 함수가 다시 나왔지. 아까 이미 다 설명했어. x가 a, b, c 3개고 y가 1, 2, 3, 4 4개지?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뭐다? y의 x제곱이라고 했지. 그러면 4의 세제곱이다. 알았어? 그건 외워야 돼. 1대1 함수는 거기 뭐 p로 그냥 해놨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떻게 그건 그냥 경우의 수로 하면 돼. a, b, c 1, 2, 3, 4가 있어. 1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함수다. 하나가 하나에밖에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해. A 처음에 선택하는 놈 몇 가지 있을 수 있어?
네 가지 동시에 자 A는 어딘가 같지. 그러면 1대1이라고 했으니까 B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C는 두 가지. 이렇게 그냥 하라고. 알았어? 근데 그걸 이제 P로 쓰면 공식으로 쓰면 4P 3인데 굳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 경우의 수로 그냥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유용하게 써먹는데 자, 뭔 얘기냐.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 N개를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뭐 저렇게 공식에 써놨는데 저건 너무 말이 더럽고 그 밑에 예를 간단하게 보자. 세 개의 문자 A, A, B 둘이 같네?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원리는 이거라는 거지. 세 개니까 일단은 나열하는 거 3팩을 했는데 이게 A, B, 이게 C였으면 그냥 끝인데 이게 같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같으면 얘네들이 A하고 C하고 둘이 막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쭉 A, B, C 이렇게 나열해놓으면 둘이 자리 바뀌면 달라지는 게 막 생기지. 근데 둘이 똑같아져 버렸잖아. 근데 두 놈이 그냥 똑같아 버린 거지. 그래서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그 팩으로 나눠라. 그러면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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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A, A, B, B, C 5개가 있다. 이거 나열해라. 그러면 일단은 전체가 몇 개? 5개 5팩하고 같은 것이 여기 A, A 있네? 그럼 2팩 한번 나눠주고 B, B 또 있네? 그러면 또 2팩 한번 나눠주고 이거는 혼자 있으니까 내비둬. 근데 어차피 1팩이라고 써봐도 상관없어. 1은 1팩은 1이니까 어쨌든 요것들 PQI라고 하는 요것들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근데 1이 있을 때는 그게 안 보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저 최단거리 가는 거. 본 적 있지? 중학교 때는 다 더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걸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자, 간단한 걸로 해보자. 너무 간단한 것도 헷갈리니까 조금만 크게.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최대한 거리로 간다는 건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중학교 때 같으면 여기다가 1, 1, 1, 1, 막 이렇게 써가지고 다 더해가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있거든 또. 근데 그게 또 가끔 유용할 때도 있어. 장애물이 너무 많을 때는 가끔 그걸로 하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 그 뭐 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보여줄게. 둘 다 알아는 줘야 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계속 쭉 여기는 한 가지 다. 여기도 이렇게 가는 게 다 한 가지라고 일단 일일이 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해가는 거야. 자, 여기로 가는 거는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 일일이 있지. 근데 여기는 뭐다? 2. 그러면 또 여기 가는 거는 3. 여기까지 오는데 한 가지잖아.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니까 여기는 1, 2 더해서 3.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4. 그럼 여기는 1, 이거 더했으니까 3, 이거 더하면 6. 그럼 여기 총 얼마다? 여기까지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나름 편해. 작은 거는. 그리고 복잡한 건 편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그래도 공식을 써갖고 조금 멋있게 하자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로,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거, 가로 한 칸 가는 거를 A로 잡아. 소문자 A. 그리고 위로 가는, 이 세로로 한 칸씩 가는 거를 B로 잡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것도 여기서 가는 하나의 경우지. 최단거리로. 뒤로는 안 간단 말이야. 이거를 A하고 B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3A. A 다 쓸 거야. 3A라고 안 쓰고. A B 다시 A 다시 B 이거지. 그지?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수많은 경우 중에
이렇게 된 거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본 거고, 그거를 쓰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 A 총 몇 개? 5개. B 몇 개? 네. 총 4개. 이렇게 생긴 문자열을, 지네끼리 막 순서 바꿔가면서 나라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에는 어쨌든 이쪽으로는 무조건 5칸 가야 되잖아. 그리고 위로도 무조건 4칸은 가야지 여기 도착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가든, 그지?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나면 A가 5개, B가 4개 들어있을 건데 그 순서는 뒤죽박죽 지 맘대로일 거라는 거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다? 그래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수는 방금 배운 거, 그지? 네. 총 몇 개야? 9개지? 9팩. 이거 똑같은 거 A 5개, 나누기 5팩, 똑같은 거 4개 5개. 그게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모든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다. 알겠어?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위를 써먹는 게 여기다 써먹는 거라. 오케이? 네. 자, 그건 좀 이따 나올 테니까 일단 필수 7번부터. 필수 7번에 4번을 왕별표를 치세요. 필수 7번에 4번. N은 C보다 앞에 오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수능이나 뭐 학교 시험이나 이런데 뭐 이 관련된 같은 걸 들어있는 순위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열하는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고 이걸 또 잘 써먹어야 돼요. 자, 위에 거 3개는 그냥 뭐 엔간한 경우의 수 할 줄 알면 그냥 하면 돼. 별거 없어. 그럼 1년을 나열한다? 그러면 SN 쓰면은 E가 3개 있고 S가 2개 있지? 그리고 N 하나, C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방금 배운 걸로 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 나누기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의 수만큼 나누면 되거든? 놓고 잘 적은 거 봐봐. 검정색으로 돼 있어? 네. 그래서 1번 그냥 하면 되고 양 끝에 S가 온다? 그럼 양 끝에 S 박아놓고 하면 되고 3개 입결이 서로 이웃한다? 3개 묶어서 묶어서 하면 되고 하면 되는데 4번이 문제야. 에센스인데 왜냐면 C가 여기 있는데 N이 C보다 무조건 앞에 와야 된대. 뭐야? 예를 들면 여기 N이 오고 여기 C가 오고 뭐 여기 N이 오고 여기 C가 오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이걸 쭉 나열했는데 그 나머지 E나 S 얘네들이 여기 중간에 다 껴있고 뭐 이렇게 다 껴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걔네가 뭐 어떻게 상관없어. 무조건 나열했는데 N이 C보다는 앞에 와야 된다. 그 얘기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할 때 방금 했던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을 활용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봐봐. N하고 C 중에 한 놈을 다른 놈이랑 똑같은 걸로 취급해버려. C를 N으로 볼 거야. C를 N으로 봐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나열해. 그럼 뭐야? 총 7개고 그지? 이 3개 똑같은 거 3개 있지? 그 다음에 X 2개 있지? 똑같은 거? 그 다음에 N 이거 같은 걸로 나와버렸으니까 얘도 같은 게 돼버렸지. 그래서 C를 N으로 놓고 NN으로 보면 요거를 쫙 다 구해. 경우의 수를. 이게 답이야. 그냥. 왜 답이냐? 그 원리를 알아야지. 자, N이 무조건 C 앞에 와야 된다며. 그래서 우리는 C를 N으로 놓고 일단 쫙 나열했어. 그럼 어딘가 이렇게 NN 이렇게 다 있겠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2개 N 중에 앞에 N을 진짜 N이라고 하고 무조건 뒤에 N을 C라고 생각하는 거지. N이 2개 있는데 쭉 나열하면 어딘가 N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N이 무조건 C 앞에 와야 된다며. 그래서 그냥 앞에 걸 진짜 N, 뒤에 N을 C라고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 N이 무조건 C 앞에 오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을 활용한 거야. 즉 둘을 같은 거로 놔버리고 나중에 생각만 앞에 있는 N을 진짜 N, 뒤에 있는 N을 C로 바꿔놓는다 이거지. 그러면 무조건 N이 C 앞에 오게 되는 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제일 이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에서 제일 머리 많이 쓰는 놈인데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가 써먹는다. 알겠어? 그래서 뭔가 순서가 이렇게 쭈르륵 정해지는 거 있잖아. 근데 그 순서가 붙어서 순서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막 지네끼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 이거는 그냥은 못 구한다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걸로 취급해서, 그러니까 같은 걸로 다 취급해갖고, 또르륵 한 다음에, 나중에 내 원하는 순서대로 써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밑에 7자에서 한 번 또 봐봐. 마찬가지지. 8개의 문제를 나열할 건데, 자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대. 와, 자음이 지금 D 있고, L 있고, G 있고, N 있고, T 있고, 5개나 있는데, 이것들이, A, B, C, D, E, F, G, 이렇게 쭉 해놓고, 알파벳 순서대로 5개 무조건 돼야 된대. 근데 막 섞여 있어. 이걸 어떻게 찾아와? 어떻게 해야 돼? 자음을 다 똑같은 걸로 취급해버리면 돼. 다 D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 나머지 이제 있는 애들이랑 쭉 해갖고 그냥 구해. 경우의 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생각만. D 5개 있는 거를, 알파벳 순서로 쭈르르르 나열해갖고 그냥 써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풀려면 완전히, 생 노가다가 되는 거를 조금만 머리를 쓰면 굉장히 쉬워진다 이거지. 알았어? 그래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서를 이런 데 써먹는 거다. 넘겨. 여기 그냥 뭐 푸는 거고 8번에 필수제 8번에 2번 같은 거 이제 수능 이런 데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약간의 노가다도 아닌 뭐 하여튼 약간 내가 먼저 뭘 구해놓고 접근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11222 5개의 숫자가 있는데 4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한 방울로는 못 구한다는 거지. 일단은 5개의 11222 중에서 4개의 숫자를 먼저 뽑아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열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같은 것이 막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아까처럼 뭐 이렇게 막 표그려갖고 이렇게 안 돼.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면 먼저 1, 2개, 2, 2개가 있거나 1, 하나, 2, 3개가 있거나 이거밖에 없어. 4개를 뽑아내는 게. 근데 그 안에서 또 배열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다르게, 그지? 그래서 그거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먼저 뭔가 내가 노가다를 약간 구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생각해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수능식인데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필수 이제 9번. 아까 이제 기본, 최단거리를 가는 거 기본을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갖다가 조금 꼬아서 이렇게 내는데, 뭐 그렇게 많이 꼬은 건 아니고, 일단 이것도 여사건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맥점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뭐 하는 게 있긴 한데, 요즘에 사실 수능에는 거의 나오진 않아. 모의고사에나 뭐 가끔 보일까 말까고, 일단은 뭐 그냥 그래도 기본을 해놔야지.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30년 동안 매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는 거의 나오던 문제들도 최근에 한 2번인가 빠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수능 문제는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 사실상. 대충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정도만 예측하지, 이게 100% 나와, 이건 100% 안 나와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건 완전히 내는 놈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대비는 다 해야 돼. 알았어? 그런 마인드로 일단은 가자고. 그러면 가운데 P점이 있어, 이번에. A에서 B까지 가는데 가운데 P점이 있는데, 그냥 가는 거 첫 번째. 그냥 가는 건 아까처럼 하면 되고. P를 거쳐서 간다? 그러면 쪼개서 하는 거야. A부터 P까지만 딱 그 6칸 직사각형 가지고 아까 배운 대로 하고, 그 다음에 P부터 B까지 딱 그 정사각형 4칸짜리만 가지고 아까 배운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한다. 즉 A부터 P까지 가는 거 따로 구하고 P부터 B까지 가는 거 따로 구해서 그냥 곱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점을 반드시 지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곱해주면 돼. 그럼 3번은 뭐냐? P점을 거치지 않고 간다. 그럼 뭐야? 1번에서 2번을 빼면 되지. 전체에서 P점 지나서 가는 걸 빼면 P점 안 지나는 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여사건으로 구하면 된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 넘겨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나왔던 장애물 문제.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요. 자, 이거는 맥점이라고 해서 진짜 그 혈관의 혈맥 같은
반드시 꼭 지나가야 되는, 내가 A부터 B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점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점들을 찾는 문제야. 이게 장애물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기 보면 그 회사를 보면 PQRS 있지. 요게 맥점이거든. 뭐냐면 A부터 B까지 가는데 저 PQRS 4점 중에 한 점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어. 그지? 즉 만약에 어떤 탈주자가 교도소 탈옥한 놈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가려고 해. 그런데 경찰이 꼭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될 길목, 이 PQRS란 말이야. 요 4개만 딱 다 지키고 있으면 절대로 저 4점 중에 한 점을 거치지 않고는 A부터 B까지 갈 수가 없어. 그게 맥점이야. 그 맥점이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게 꼭 수직이 아닐 수는 있어. 그건 상관없어. 직사각형이 막 되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서 여기로 간다 그러면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잘 보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이 이렇게 존재해. 그래서 이 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야 여기로 갈 수 있게 돼 있어. 이런 걸 맥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식은 따로 없고 본인이 자꾸 찾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꼭 맥점이 이렇게 또 한 일직선에 있지도 않아. 어쩔 때 보면 막 이렇게 있다가 또 이쪽 가서 이렇게 있다가 막 이래. 이 장애물의 형태에 따라 막 달라져. 그래서 아무튼 내가 여기로 가는데 길목 찾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요점 중에 하나만 다 지키고 있으면 요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놈이 지나갈 거다. 그런 점을 찾는 거라고. 그거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필수 10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푸는 것도 밑에 다른 풀이로 써놨지. 뭐냐면 또 사람이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PQ 위에 있는 풀이는 PQRS를 지나는 걸 다 따로 구한 거지. A부터 P 거쳐서 B 가는 거, A부터 Q 거쳐서 B 가는 거 다 따로 구해 더한 건데, 와 이걸 생각을 딱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 그 장애물이 있는 곳에 가운데 딱 점 하나 딱 찍어가지고 원래 장애물 때문에 없어진 점 있지? 그거 하나 딱 찍어갖고 A부터 그 점 지나서 B까지 가는 거를 전체에서 빼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알았어? 위에 것처럼 구하면 노가다로 4개를 다 구해 더한 거지만 머리를 조금만 써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완전히 반대로 역발상이지. 그지? 반대로 생각해서 와 저 점 하나만 지나서 가는 건 빼버리면 나머지잖아. 그지? 그래서 저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밑에 10-2도 똑같아. 10-2도 얘가 빈칸을 쫙 다시 살짝 복구해가지고 맥점을 쭈르륵 찾으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지. 거기 아마 점 3개 이렇게 빈칸 부분에 가상의 요걸 만들면 요거 3개 점 지나는 걸 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텐데 반대로 요 점과 요 점 지나는 여기 남은 거 한 칸 있어. 요 점과 요 점 지나는 거 구해서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근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똑같아. 이쪽을 구하나 이쪽을 구하나 똑같거든.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잘 한번 해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도야. 그래서 23쪽까지가 숙제고 쌤이 있긴 한데 아직은 방학을 안 했다고 치고 뭐 거의 사실상 방학이나 다름없다는 거 아는데 아직은 방학 안 했지. 공식적으로는 네. 방학 1월 초순인가? 아니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념형은 다 풀어오고 쌤은 대표 문제만 풀어온다. 쌤은 첫 단원에 B단계 알지? 쌤 1단원에 B단계 대표 문제만 풀어온다. 유형 몇 개야? 총 1단원 유형 몇 개인지 봐봐. 좀 만들어봐. 뭐 많이 안 가. 아니야, 앞에 한 장 더 남겨. 14네. 오늘 배운 그 아까 그 그림 있는 데까지. 보여? 유형 14까지 14문제 대표 문제만 풀어온다. 그리고 개념형은 다 풀어온다. 알았어? 다음 주 요 시간 1월 1일 이거 또 새해 첫날 아침부터 보시겠네. 1월 1일 아침 10시까지의 숙제임.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제발 좀. 난 매일 겪는 일이거든. 주중에는 수원을 하고 막 딴 걸 한단 말이야. 그리고 확통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있어. 그래버리면 니네가 무슨 짓을 하느냐. 뭐 할까? 벼락치기라는 신공을 발휘하지. 아, 확통 배웠지? 응,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오늘은 주말이니까 한번 놀아. 잘 노시다가 또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내일 모레 또 수원 숙제 해야 돼. 그럼 이제 수원 숙제 또 해. 뭐 그러다 보면 주중이 또 다 가. 그러면 결국엔 확통 숙제를 언제 하느냐? 언제? 금요일날 밤에. 응, 그래 금요일 밤에 밤새갖고 하다가 다 못하고 토요일 아침에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수업 망치고 그거를 매년 반복하는 놈들이 꼭 한두 놈씩 있어. 아주 징해 죽겠어.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사람의 본성이 미루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미리 절대 안 하지. 경고했어. 확통 숙제 제대로 안 하고 미뤘다가 금요일 밤에 해갖고 토요일 아침에 와서 또 졸고 숙제 제대로 안 돼갖고 오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지정을 해가지고 확통 숙제를 주중 수업 시간에 검사를 다 미리 해버릴 거임. 알았어? 미리미리 알아서 해놓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오늘 가서 다 해버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확통 숙제 미리 다 해놓으라고. 그게 차라리 나아. 금요일에 하면 일주일 지나버렸기 때문에 배운 내용 다 까먹어버려. 중요한 거 다 까먹고. 그 숙제도 빨리 안 되고. 그래서 막 이제 급하게 하는 마음이 막 엉터리라고 막 찍고 막 난리가 난다고. 확통제는 주말 일요일 전까지 다 하는 걸로 해. 알았어? 지금 니네 수원이 안 들어갔지만 이제부터 수원도 들어가면 그거 숙제가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엄청 힘들어진다고. 알았어? 다 마찬가지야. 여기도 해와요? 기본 전형기도 해와요? 됐어. 그럼 대표 문제. 대표 문제 14개만 해오고 개념형 대신 싹 다 해오고. 오케이? 자, 오늘 뭐 배웠으니까 이제 뭐야? 개념형 맨날 해봐서 알잖아. 필수 예제. 뭐 내가 말로 설명을 해줬지만 본인이 풀어봐야지 알지. 필수 예제 자기가 직접 종에다 풀고 밑에 거 1-1 하나씩 다 풀고. 알았어? 그건 오늘 한다. 종이 갖고 해.